하얗게 갓 다림질된 셔츠에 단정한 치마를 입은 수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최고 위치에 있는 회장님의 비서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대학 졸업 후 여러 번의 면접을 거쳐 어렵게 얻은 자리였기에 긴장감이 더했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해요. 침착하게. 수지는 작게 속삭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 도착한 수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진은 회사 매뉴얼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정확성과 시간 엄수를 중요시하시니 모든 일정은 5분 전에 준비해 두세요. 인사팀 과장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드디어 비서실에 도착한 수지는 선임 비서에게 안내받아 회장실 옆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곧 도착하십니다. 아침 보고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회장님 책상에 올려두세요. 선임 비서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로 향했어요. 넓고 깔끔한 회장실은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인가? 잠깐의 궁금증이 들었지만 수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태준 회장이 들어섰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최 회장은 주변에 특별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서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정중히 인사를 건네자 최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건 정확성과 신뢰성이요. 내 시간과 당신의 시간 모두 소중하니 효율적으로 일합시다. 딱딱하지만 명확한 그의 말에 수진은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수진의 첫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수진은 조금씩 업무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말수가 적었지만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은 명확했어요. 그는 수진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오직 업무적인 관계만을 유지했죠. 회사 내 다른 직원들도 최 회장과의 거리감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그러셔요. 10년 넘게 비서실에 있는 김 과장님도 회장님의 사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하시니까요. 선임 비서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중요한 투자자 미팅으로 외출했고 수지는 회장실 정리를 맡았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문득 시선이 다시 그 사진 액자에 닿았어요. 정말 어딘가 본 것 같은데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매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에 수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죠.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 수진의 집 가족 앨범에서 본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쩜 이렇게 닮았지?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같은 시대의 젊은 여성들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미소와 눈빛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을 다시 책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사진첩을 뒤적였어요. 몇 번의 스크롤 끝에 찾아낸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동일한 시대의 흑백 사진 속 외할머니는 분명 회장님 책상 위 사진 속 여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소. 최 회장의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수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화면에 비친 흑백 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최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흔들렸어요.
수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어볼까 고민하던 그때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 사진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회장님 책상 위의 사진과 너무 닮아서. 수진의 말에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수지는 어쩌면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외할머니 성함이 혹시 김명희입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묻어났죠. 그 사진 속 여인은 내 첫사랑이었소. 김명희, 4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최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회장님 첫사랑의 외손녀인 셈이네요. 수진의 말에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줄은 몰랐소. 최 회장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 사진 액자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명희 씨와 나는 대학 시절 만났소. 지금처럼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서는 평소 볼 수 없던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처음 듣는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진의 질문은 끝맺지 못했지만 최 회장은 그 의미를 이해한 듯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소. 내 집안의 반대, 사업 실패, 해외 유학 모두 우리를 갈라놓기 위한 핑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건지도. 최 회장의 눈에서 후회의 빛이 어렸죠. 잠시 침묵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그냥 비서로 두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소.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소? 그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렵게 얻은 자리였지만 상황이 복잡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의 대답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마음이 복잡한 채 외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김명희 할머니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수진을 반겼죠. 웬일이니 이렇게 갑자기.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혹시 최태준이라는 분을 아세요? 김명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듯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됐니? 떨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수지는 자신이 최태준 회장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김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수진의 부름에 김명희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온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 잘 지내더니? 할머니의 물음에는 오랜 궁금증이 담겨 있었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할머니 사진을 아직도 책상에 두고 계세요. 김명희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듯했어요. 수지는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실 건가요? 회장님과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명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란다. 지금은 그저 흘러간 세월 속 한 페이지일 뿐이지.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한테는 중요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도 그렇고 알고 싶어요. 할머니. 김명희는 수진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렸어요. 늦었구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했죠. 그날 밤 수진은 어린 시절 자주 머물던 외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생각들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들었어. 최태준 회장 밑에서 일한다면서? 즉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어머니의 단호한 어조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그저 엄마 말 믿고 회사를 옮기거나 최소한 다른 부서로 자리를 받고.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격렬한 반응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오래전 첫사랑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은 분명했죠. 회사에 도착한 수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최 회장은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섭이서 잠시 회장실로 오게 수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명희 씨를 만났다고 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 여쭤봤지만 많은 말씀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최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기를 권했습니다.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소. 명희 씨와 나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내 집안은 재벌가 출신이었고 명희 씨의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소.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때 나는 가업을 물려받기 전이었고 나만의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소.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명희 씨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 회장의 표정은 예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압력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소. 명희 씨에게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있었죠. 최 회장의 말에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사진을 아직도 수진의 말에 최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요.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내 나이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회장의 말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갑자기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자신을 비서로 채용한 것도 외할머니와의 연결고리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할머니의 외손녀라는 걸 알고 저를 채용하신 건가요? 최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소. 당신의 이력과 면접 결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채용했을 뿐입니다. 이런 인연은 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소. 그의 말에 수지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현재를 왜곡하기도 하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회사 내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 식당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무언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 비서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어느 날 오후 비서실 선임인 박 과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요즘 회장님이 서 비서님을 특별히 챙기신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현실로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제가 최근에 입사했으니 업무 지도를 더 해주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박 과장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수지는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이대로는 회사 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 사무실이 조용해졌을 때 비서실 차장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서비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선 그들은 마주 앉았어요. 김 차장은 오랫동안 회장을 모셔온 베테랑이었고 회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숨겨진 가족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니. 절대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그럼 왜 회장님이 당신을 특별 대우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비서에게 중요 회의 참석을 허락하고 직접 멘토링을 하시는 모습은 분명 이례적입니다.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최 회장과 외할머니의 오래된 개인사를 드러내는 일이 될 테고 그럴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사는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특별한 연줄이 있다면 그건 다른 직원들에게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수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차장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우연한 인연이라지만 이대로라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치는 점점 더 불편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수진의 말에 김 차장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회사를 떠나는 것도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최대한 업무적으로만 최 회장과 소통했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했어요. 최 회장도 그런 수진의 태도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죠. 서비서 회장님께서 당신을 싫어하시나 봐요. 요즘 전혀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시던데. 동료 비서의 말에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의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지금 바로 올 수 있겠니? 수진은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출혈이래.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수지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외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평소 강인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작고 연약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지새운 뒤 외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말을 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을 불렀어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김명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수진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준이에게. 수진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을 나와 조용한 로비에 앉은 수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통해 최 회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태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더라? 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이었지.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만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 내가 화가 났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내 부모님의 반대, 사업 실패,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너와 함께했던 그 짧은 기간이었어. 그리고 그 기억은 내 평생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남아있단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난 내가 아직도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다는 거야.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것이 목을 메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외손녀 수진이 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운명이란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다느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르겠어. 서로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태준아, 난 행복한 삶을 살았어. 좋은 남편을 만났고 사랑스러운 딸과 손녀도 있지. 그렇지만 때로는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단다. 후회는 아니야. 그저 다른 가능성에 대한 궁금함이랄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수진이를 잘 봐주었으면 해. 그 아이는 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이란다. 우리의 과거가 그 아이의 미래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건강하길 바라. 그리고 행복하길 바란다. 영원히 내 곁에 있지 못했지만 영원히 내 곁에 있었던 명희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의 삶, 그리고 최 회장과의 인연이 이렇게 깊었다니. 수진은 한참을 병원 로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다음 날 수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최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이틀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수진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결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는 명확해진 방향이 있었죠. 최 회장이 돌아온 날 수진은 용기를 내어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최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는지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서비서? 수진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최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께서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뇌출혈로.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많이 위중하신가? 수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지만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최 회장은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읽어봐도 괜찮겠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최 회장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물들어갔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후 최 회장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희미하게 빛났죠. 20대 아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소.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이었는지.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단함을 잃고 부드럽게 떨렸어요. 수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실 생각 있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최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겠소. 이 편지에 답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튿날 오후 수진은 최 회장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의 물음에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상해온 만남인데 막상 이렇게 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김명희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대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은 감출 수 없었어요. 최 회장은 천천히 병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요, 명희 씨.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병실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이 흘렀어요. 수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두 사람만의 것이어야 했죠.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던 만남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이만 돌아가라고 하셨소. 하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보았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들은 함께 병원을 나왔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회사 생활은 어떻죠? 최근 들어 불편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가 있었고.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오.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의 말에 수지는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몇 주 전 우리 그룹에서 문화유산 보존 관련 공익 프로젝트를 시작했소. 수진 씨의 전공과도 맞고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던 수진에게는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들었죠. 혹시 할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건 아닌가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소. 수진 씨의 이력서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열정을 받고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했을 뿐이요. 물론 결정은 수진 씨가 하시오.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대기업 비서라는 안정적인 직업보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수지는 공식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 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새로운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길임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프로젝트의 후원자였지만 가끔 직접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김명희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며 가끔 수진을 통해 최 회장에게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사진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김명희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살짝 불어왔고 액자 위에 쌓인 미세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진들을 매만졌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는 이제 조용히 가라앉고 새로운 인연과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이 새로운 의미를 얻은 것처럼 그들의 삶도
새롭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